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경력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감염자가 나타났고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무려 2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우리 지역 교회도 무관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젯밤 대전과 계룡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청정 지역이던 충청권도 뚫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도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을 맞아서 충청권의 발생 현황과 앞으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세현 아산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네, 대전시 원방연 위생안전과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생안전과장 원방연입니다. 네, 충청남도 이태규 저출산 보건복지실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태규입니다. 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무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이무식 교수입니다. 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직장인의 64%가 감염을 두려워하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출근조차 꺼려진다고 하는데요. 평범했던 일상을 비일상으로 바꾼 요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비일상적으로 바꿔놓은 중국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산, 진천에 격리됐던 우한 교민 700여 명은 무사히 귀가를 마쳤고 코로나19의 확산세도 주춤하는 듯 했지만 대구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 난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전까지 코로나 내려와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대구를 비롯해 국내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역 대전에서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감지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 지역 경제가 회복할 틈도 없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열린 토론에서 살펴봅니다. 네, 요즘 밤낮 없이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료진과 또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대전에서 20대 여성이죠.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과장님, 네. 어젯밤 늦게 이제 한 11시쯤이었나요? 그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참 좀 충격을 받았을 텐데 대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먼저 그 확진자 소식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한 여성이 서울에서 13일 날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 한 5일 정도 있다가 대전에 18일 날 올라왔는데요. 예. 그 전에 미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열이 있다 보니 약국에서 해열제를 한 서너 번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1일, 어제죠. 어제 동구보건소에 선별진료에서 검체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검체 채취 들어갔는데 어제 이제 오후 늦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파악이 됐고요. 네. 그 파악한 결과 또 심층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하고 그리고 카드 내역 조사가 들어가서 그 접촉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접촉자 파악을 하고 그 격리가 될 것인지 또 뭐 이제 그 치료가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정확하게 언제 감염이 됐는지 또 감염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돌아다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좀 젊은 친구다 보니까 꽤 많은 곳을 돌아다녔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그 가운데는 식당도 있고 또 뭐 노래방이라든지 또 자중 집합 시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역학조사 그 지역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들어갔나요? 네, 지금 이제 동선은 파악은 돼서요. 오늘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접촉자는 이제 카드 내역 조사나 CCTV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그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방문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 이제 좀 정확한 거는 또 브리핑을 통해서 또 곧 있을 거거든요. 네, 네네. 오늘 오전 뭐 저희가 토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만 네네. 10시 정도에 이제 대전시 시장께서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이문식 교수님, 이 혹시 관련해서 좀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면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이게 좀 사실은 생방송이라서 네. 예, 그렇긴 한데 막 곧 우리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뭐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발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우리 대전시의 역학조사반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파악된 거로는 13일 날 대구 갔다가 18일 날 왔는데 18일 날부터 이제 정상이 아침에 있었는데 상당히 뭐 많은 활동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촉자 추적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어제 밤에 늦게까지 이제 심청 역학조사 1차가 끝났고요. 오늘 아마 우리 원과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밤새 지금 일을 하시고 지금 추적자 관리, 노출 지역을 경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참 이렇게 모셔서 좀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그러면 이제 계룡시 얘기 좀 해보죠. 계룡시에서 어저께 이제 공군 장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저희 기자가 계룡시를 다녀와 보니까 거의 뭐 유령도시처럼 바뀔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계룡시 그 환자 얘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이 충남의 확진 환자는 안타깝게도 어제 한 명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확진 환자는 대구 부대 소속 중위로서 시험 출제위원으로 파견돼서 17일부터 이제 계룡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분의 동선을 보면 17일 날 12시경에 대구에서 대전에 왔고 1시경에 이제 대전에서 계룡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자동차로 이제 부대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제 A 식당에 왔고 18일 날 이제 점심에는 B 식당, 저녁에는 C 식당을 했고 19일에 점심은 역시 같은 B 식당을 이용했고 저녁에는 D 식당에서 총 이제 4군데 식당을 이렇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환자의 이제 최초의 증상 같은 경우는 18일 날 22시경에 이제 미열이 조금 발생하였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20일 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하고 이제 자동차로 부대를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새벽 1시경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시 반경에 이제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현재 이송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행이라는 말이 맞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험 출제위원이 이제 1인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동거인은 없고 단지 이제 시험 출제위원들하고 공동 공간을 사용을 했고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외부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자가 최대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출제위원하고 그 안내자 14명과 식당 종사자 7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이제 접촉자로 돼서 저희들이 이제 1차로 검사를 해서 7명 출제위원하고 안내자는 음성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 의뢰를 해서 출제위원 등 7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식당 종사자 7명은 현재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 같은 경우는 군 부대에서 완전 격리를 시켜놓고 있고 식당 종사자도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식당을 이용한 4개 식당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완전히 마쳤고 2일간 폐쇄 조치를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함께 식사를 했던 식사할 당시에 손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 160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좀 진행이 됐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4개 식당에 이제 그 접촉자 그때 이용했던 분들이 그 CCTV를 최대한 확인하고 뭐 카드 조사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일반 접촉자로 지방 206명을 지금 분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14일 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하면서 지켜보면서 조그만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은 검체도 하고 이렇게 신속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예. 저 고전에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충남에서 어저께 이제 그 계룡시에서 그 공군장교가 이제 식당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식당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문한 곳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정확한 시간과 그 이 장소를 알고 아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또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특히 우한교민들 그 입소를 통해서 저희 경험을 보면 물론 국가 재난 비상 감염병 사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특히 대책본부에서 일사적인 어떤 그 통제와 어떤 정보를 어떤 그 통제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이해도 되지만 실제 그 진행됐던 사항들이 확실하게 발표될 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확인된 부분들은 자치단체 그 방역 그 본부와 협의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대처하고 그걸로 인한 어떤 불필요한 어떤 가짜 정보나 이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도 있다. 예. 이렇게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사실 대전 충남의 확진자 소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잠시 이제 우리 저기 시장님 오셨으니까 우한 교민이 이제 2주간 그 아산에서 머물면서 참 충남도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 또 아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또 막상 오자 굉장히 또 환대하고 여러 가지 잘 보살펴 주면서 전 국민으로부터 또 아주 아산 시민들 우리가 아산이다라는 그 구호처럼 참 좋은 얘기도 들었는데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2차에 걸쳐서 우한 교민들 528명이 따뜻한 가족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지역 감염 확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우선 그 당시 지난 1월 29일 날 중앙정부가 우리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그 전세기로 수송해서 지역에서 철저히 그 관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고 그 장소로 저희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날 뭐 특정 지역에 간다는 어떤 얘기가 언론에 나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아산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당초 그 우한 교민들 뭐 이동하는 숫자가 200~300명에서 700명으로 넘게 되다 보니까 국가시설 중에 그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또 편의성이라든가 어떤 공항과의 어떤 거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아산의 인재개발원이 가장 나은 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해를 했고요. 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이동을 시키고 철저히 그 격리 또 관리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대승적인 마음으로 그분들도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가 같이 우리 지역에서 품어서 잘 관리하고 가시도록 하자는 어떤 그런 얘기가 좀 돌아서 그 이후로 이제 시민들도 우리 아산이라는 운동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잘 관리받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바깥에 우리 아산시는 철저히 그 방역과 검역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방역 물품 제공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마음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 교민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전하고 전국 각지에서 뭐 후원 물품이나 의무 물품도 전하면서 이 국가 어떤 재난 상황 비상 사태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보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잘 관리받다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따뜻한 가족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산 시민들이 우리 충청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좀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지금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19일간인가 현장에서 지무실을 했는데 이게 6.25 전시 이후에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시장님도 현장에서 또 예. 거기 지무실 계셨죠. 예. 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염려, 불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이 가장 안전하다는 어떤 확신을 가졌고 양승조 지사님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집무실도 갖고 현장에서 방역대책본부도 꾸리고 현장 진료실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함께 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 그렇게 의지와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함께 나누고 또 즉각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희 지역 감염 확산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원 과장님, 네. 이제 아직 뭐 정말 정확하게 정보를 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전 확진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언제 그러니까 어저께 검사를 해서 이게 판정이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구에서 네, 네, 네. 여성 2명이 처음에 1차에서 양성이 나왔다가 네.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2차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 여성은 최종까지 다 양성이 나온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최종으로 이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지금 양성이 나온 거고 네네네. 이분들은 이제 30, 40대 여성은 이제 음성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30, 40대 네. 그분은 처음에 1차적으로 이제 의양성이라고 가짜 양성이 나온 거예요. 의양성. 네, 의양성.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은 양성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양성이라는 건 이제 1차 조사는 간이 검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네. 걱정하는 게 네네.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알고 있다가 네네. 나중에 양성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확진자 중에서. 네네. 그럼 혹시라도 이 대전 서구에 있는 두 여성분도 네. 나중에 또 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건 이무식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뭐 검사가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는 이제 특이도나 아니면 뭐 민감도를 이게 봐야 되는데 뭐 아마 1차 검사는 스크리닝 차원에서 아마 그 반응 타이터가 중간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여성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어제 이제 계룡시에서 그 공군 장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17일에 KTX를 타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202번 시내버스를 타고 계룡역까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무식 교수님, 그때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고로 봤을 네. 때는 무증상 감염, 또 잠복기 내지는 잠재기 감염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 매뉴얼도 증상 나타나기 1일 전까지 확대했고요. 유럽 사례 독일의 경우에는 보면 적어도 3일, 4일 전에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생긴 사례나 아니면
또 우리 저 계룡에서 일어난 공군중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동 거리가 있고요. 또 밀폐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적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우리가 비말 감염 내지는 에어로졸 또는 공기 전파의 그 선상에 있다, 연결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김 과장님, 그 저희가 좀 이태규 과장님이시죠? 이태규 과장님,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앞에 이제 계룡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촉자 관리를 하고 역학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뭐 앞서의 대전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서로 대전시와 연계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문제가서는 지금 저 역학조사를 세부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추적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CCTV 로?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쪽 식당 위주로 지금은 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더 주시해서 볼 가능성이 예, 있다 예. 보시고 이문숙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확진자 수가 어제 대폭 늘어난 이유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이 대거 이제 발생을 했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한번 예배를 받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지금 역학적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실제 어떤 이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심층적인 그런 역학 조사가 필요하고요. 지금 뭐 대구 상황들이 보면 어제만 발생이 84명 발생한 걸로 돼 있고요. 그 확진 환자 중에 80%가 신천지 신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에 대한 퀵 서베이 전화로 조사를 했더니 400~500명이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소하는 사람이 400~500명이나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서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우한의 이 초기 상태하고 유사한 그런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걱정이 많은데 이 참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비말이라고 해서 이제 침을 튀기면서 이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 왔는데 일각에서는 이 정도까지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한 것은 공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말 감염은 이제 밀접 접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기 전파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르스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적어도 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조사를 하면 거의 한 2m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날아가고요. 길게 보면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는 10m까지 전파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 과장님. 그 지금 신천지 교회가 대구에 있는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게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신천지 신도가 대전 교회에 와서 신도들하고 함께 예배를 해가지고 대전 지역도 이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는 사례거든요. 그 대구 신천지 교인이 이제 대전 신천지를 다녀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번 그 대구 환자의 접촉자로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이제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대전 신천지 교인이 대구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그 예배를 이제는 2명이 이제 갔다 왔는데 그것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도 가능한 그 대전 그 신천지 교회를 이제 방역 수도권 다 끝났고요. 그리고 폐쇄된 상태고 그리고 경찰청이나 아니면 교회 관계자를 통해서 그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태규 부장님, 충남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충남도 좀 파악이 되고 있죠.
우리 충남도에서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예배해서 참석한 교인은 어제까지 이제 저희도 조사하고 대구시에도 통보한 게 4명이 지금 현재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명 모두 증상이 없고 특별한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해서 이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저희들이 이제 그 검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도에서는 그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신고된 본인은 물론이고 동거인까지 검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 접촉자의 뭐 회사 동료들까지 이제 보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자율 격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장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 이제 그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방역을 완료하였고 집회도 좀 제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교인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를 않고 있고 또 이분들이 전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은데요. 시장님, 예. 어떻습니까? 아산 같은 경우도 좀 있죠? 있죠. 예. 당연히 있고요. 네. 저희도 급박하게 그 저희 나름대로 아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 또 그 관련 어떤 기관들을 조사를 해보니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한 군데 있고요. 또 뭐 교육센터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한 3군데 총 4군데 어떤 시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그 현장 출동을 해서 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벌써 폐쇄를 해서 문을 잠그고 있고 안에까지는 못했는데 내부적으로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일단은 폐쇄를 했고 내부 소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확산 감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대구 쪽에 신천지 교회에 네. 방문을 했느냐 또 어떤 이런 부분들 어떤 관계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보는 어떤 상태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크다고 하면 어떤 강력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그 관계의 어떤 경찰이든 간에 조사하고 확인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조치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비공식적인 어떤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네. 충남도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충남도에 신천지 교인들이 갔다 온 명이 4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내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지금 맘카페나 예. 이런 데서는 예. 도나 이 자치단체나 뭐 이 브리핑보다 더 빨리 이게 확산이 예. 확 되고 있는데 예. 이게 가짜 뉴스도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어떤 뭐 총체적 관리를 그 중앙 주도에 일사불란한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그 발표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알릴 부분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정말 그 불안이나 어떤 공포 이런 부분에서 좀 헤어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아까 그 확진자에 대한 어떤 접촉자라든가 또는 지금 뭐 신천지 이런 부분들 어떤 사안이 벌써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그 SNS에 다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맘카페든 어디든 간에 그게 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또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도 그런 부분 돼서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갔다 온 어떤 신천지 교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일단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저희가 확실치 않은 정보 이를 이제 먼저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사회 이제 확산 가능성이 이제 뭐 시작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대구도 지금 당장에 그 여러 가지 음압 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고 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과연 우리 지역은 안전한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원 과장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지정 임업 네. 입원 치료 병상을 이제 충남내 병원에 8병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단계별로 이제 음악 격리 병상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대 병원에 이제 8병상이 있고 추가로 3병상을 이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거점병원이 있는데요. 건양대 병원에 3병상, 그리고 대전 성모병원에 1병상, 그리고 대전 썬병원에 1병상, 대전 보훈병원에 1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해서 233동이 있습니다. 충남대 병원에 거기 3층에 2인실 4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233동 3층에 6인실 36병상. 그래서 이제는 음악병상은 17병상이고요. 코호트 격리는 40병상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 기관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건데요. 네, 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음압병동은 계속 어떻게든 간에 병원마다 이제 하나씩 확대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일정 인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참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대비가 잘 돼 있나요? 예, 충남도 역시 그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단계별 활용 계획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도 이제 국가지정병원 입원 치료병상이 있는 천안 단국대 병원의 7병실에 7병상을 지금 하고 있고 2단계는 4개 지방의료원과 민간 의료원까지 합쳐서 32병실에 36병상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4개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이제 감염병 아예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여 저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은 우리 이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내 이제 선별진료소를 32군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 뭐 이동형 엑스라이라든지 열감지 카메라 같은 것을 이제 긴급 방역을 위해서 이미 이제 예산을 이제 52억 정도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저희 시청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이제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고 느낌상 좀 걱정이 된다 싶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면은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일단 먼저 물어보는 게 뭐 중국 갔다 온 게 있느냐, 갔다 온 적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저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반 병원에 가서 그럼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 병원에 가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15만 원 들여서 내가 개인 병원 가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진단을 안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단 수요를 좀 늘릴 수 없나요? 진단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네. 활용하는 검사인데요. 이게 이제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또 됐고 또 민간 검사 기관이 이제 확대를 이제 200명에서 네. 3,0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1만 건 정도 진단 검사 가능하도록 확대한 상태고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진단 키트는 수급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일반 감기냐 네. 아니면 이 코로나 19냐 그게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에 내가 중국을 안 다녀와도 혹시 접촉할 수 있을 가능성을 걱정해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너무 대책을 뭐 지금 발생한 것만 뒤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 시장님? 예,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 이무식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국가에서 어떤 그 감염병 단계별로 어떤 그 처리 지침을 계속 지금 이제 확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5판까지 6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전 가장 중요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오는 그 방문을 했거나 그쪽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검체의 어떤 그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다. 지금은 전부 확대를 해서
그쪽 갔다 오셔서 발열이나 오한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직접 접촉자 중에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의료진에서 그런 소견이 있어서 소견을 주면 보건소에서 검체 의뢰를 하거든요. 그 단계까지 와서 지금은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선별진료소나 이쪽에서 그 본인이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어떤 의뢰를 하더라도 어떤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그 검사 어떤 진단 기관도 국가에서 하다가 이제 각 시도 보건하는 경우 의료원 또 이제 민간까지 지금 확대를 해놓고요. 또 검사 기간도 24시간에 60시간 대폭 단축됐고 또 대상도 지금은 굉장히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우려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소견만 있으면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셔서 본인이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오한이나 뭐 발열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좀 조사를 받고 싶다, 검사를 받고 싶다 하면은 막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무숙 교수님, 정부의 방역 대책 지금 현장에서 지금 계속 계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역학적 상황을 조금 이제 면밀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간헐적인 그런 유행을 띠다가 그 이후에 지금 대구에서 이제 교회 신천지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네.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간헐적 유행에서 방아쇠가 된 게 바로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이번 코로나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일 날 이 공동 노출이 똑같은 교회에서 유사한 교회에서 이제 2명에서 발생을 하고 그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게 21명까지 일주일 상간에 7일 상간에 이제 21명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또 2차 전파를 2명, 3명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잠복 감염도 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대구에서의 상황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봉쇄나 차단 전략이 아니고 완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대구 지역은.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이제 발단 환자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발단 환자에 대한 소위 말하는 봉쇄 차단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이 대량 발생에 대한 대구에서의 소위 말하는 천병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5일 내지 10일이면 병상 소요가 다 소진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20대 여성이 신천지 그 교회 신도는 아니죠. 대전에서 확진받은. 네,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네네. 다행히 아니고. 네.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돌아다녔는지 뭐 속된 말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돌아다닌 부분들이 이제 장소가 다 확인이 되면 어떻게 공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요즘 좀 이제는 질문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네네. 거고. 아마 질병관리본부의 네. 뭐 지침을 따라야 되겠죠. 네. 근데 시민들로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가장 큰 또 한 문제가 지금 그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달 하순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이 중국 유학생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 이태호 과장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우리 충남 도내에는 대학교가 2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유학생이 있는 학교가 이제 20개 학교에서 유학생은 지금 현재 3,338명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내에 아예 이제 체류 중인 학생은 984명 정도가 됐었고 2,300여 명 정도가 중국을 이제
출국했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온 입국자 같은 경우는 기숙사라든지 원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입국 예정인 자들은 이제 입국 시간을 이제 지정하여서 아예 이제 처음부터 들어올 때 기숙사나 연수원 등으로 이제 해서 자가격리를 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도에서는 이제 유학생 그 보호를 위해서 개인 그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이제 소독 전문 업체에 이제 위탁을 하여서 기숙사 주변이라든지 원룸 지역의 이제 방역 소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특별 그 입국 절차 과정에서 설치한 자가 진단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유증상자 관리를 철저히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와 이제 경찰과 연계해서 한라인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요. 이게 관리하려면은 이제 장소도 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 때문에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 부분은 좀 정부 지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요. 네. 그 관련 비용은 네네.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전 학생들도 유학생 수가 뭐 네네. 3,500명 네네. 꽤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한 3,415명 정도로 네.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입국자는 590명이고요. 예정자는 한 1,900명. 그리고 한국에 이제 상주하는 유학생은 한 9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유학생 관리는요. 저희가 계속 일 상황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자 초기 대응 관리를 위해서 학생 모니터링용 설문 내용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그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자기 체온이라든지 모든 상태를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방역 수독이나 그리고 방역 물품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 뭐 내외로 이제 취약 지역 뭐 다중 이용 시설 그런 곳에 저희가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확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경제 부분을 조금 이제 저희가 늦춰진 부분인데 먼저 상인들, 시민들의 우려를 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우리 지역 화훼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위한 지원 방안인지 듣고 싶어요. 충남이 자동차 산업 비중이 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산이나 서산 쪽에서 자동차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제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더 위축된다고 걱정인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협조라던가 지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거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는 빠르게 감염에 대응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의 97.6%가 매출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아마 우한 교민이 다녀간 이후에 그야말로 더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움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예,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문제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대형 행사라든가 어떤 집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제하는 걸로 권고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그 경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특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대규모의 어떤 우한 교민들이 우리 지역에 그 격리 수용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식하기에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아산 아니냐 해서 우리 아산이 그 온양온천이나 온천도시고 관광도시인데 결정되고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호텔이나 어떤 그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가 예약 취소라든가
그 방문객이 오지 않고 뭐 평일날 같은 경우는 한 60%, 뭐 주말에는 81%가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물론 뭐 완전 그 우한 교민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문제라든가 방역 철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We are 아산이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아산이 안전하다는 그리고 또 시청이나 도청부터 구내식당을 문을 닫고 인근 상가에서 식사도 하면서 어떤 경제에 어떤 활력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 통해서 뭐 그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해소를 했는데 얼어붙은 경제, 특히 경제는 뭐 그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파격적으로 좀 깰 수 있는 저희 그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엊그제 발표도 했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각종 그 세제,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 유예라든가 어떤 그 뭐 감면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발표도 했고요. 또 그 각종 그 우리 그 공공에서 하고 있는 그 각종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뭐 핵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들과 몇 차 지금 같이 논의를 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자금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비수기에 특히 이런 어떤 사태 때문에 운전 자금이나 아니면은 뭐 직원 봉급 주는 이런 문제까지 어떤 거론되는 부분에서는 소상공인 특례 제도를 좀 대폭 좀 활용해서 저희는 우선 뭐 농협과 하나은행 또 저희 같이 해서 한 96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라고 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금 그 상품을 만들어서 만든 지 하루 반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신청자가 끝나서 더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국가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금들이 시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들 추가로 한 150억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저희 시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뭐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과 또 공동 추진을 해서 좀 더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그 지난 2018년도에는 3억, 작년도에는 한 상품권을 5억 좀 확대를 한다. 그것도 좀 지역사랑 할인율도 상품권. 아주 파격적으로 또 액수도 아주 파격적으로 해서 지금 한 저희가 요청드린 거는 할인율도 한 30%에 발행도 그 한시적인 기간엔 100억, 연말까지는 300억을 발행할 저희 계획이고요. 우선은 뭐 이게 할인율 부분은 화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뭐 지역 경제에 위해서 일단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문제예요. 사실 그 상인들이 당장에 피해를 뭐 증빙하기도 어렵고 뭐 절차도 까다롭고 그러면은 사실 공연불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시도에서 좀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문식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수 있느냐, 이 코로나19 과연 종식될 것이냐, 치료제, 백신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측이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뭐 이 사회적 조치 부분들이 또 보건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조치하고는 또 상반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뭐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드리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기에 중국의 본인들의 이제 우한 사태가 빚어진 다음에 예측은 뭐 중국의 상황이죠. 중국의 상황은 뭐 2월 둘째 주가 정점을 찍고 변곡점을 이루고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대부분 또 뭐 수리 통계 하시는 분들이 뭐 시시각각 초기 값이 다르니까 지금 그런 예측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금 뭐 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 6만 내지 7만 명이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6월 둘째 주에 정점을 찍고 변곡점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벌써 지금 7만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은 이 일일 증가율은 지금 쩌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곡을 찍은 게 사실인데 근데 우리 국내 상황은 다르죠. 국내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방아쇠가 당겨졌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쉽게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코로나가 메르스지 않습니까? 그 메르스 같은 경우 이제 5월 말에 생겼다가 한 달 반, 2달 상간에 이제 정점을 찍고 7월에 거의 종식이 된 다음에 공식적인 종식은 12월 말에 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사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한 4월 정도면은 어떻게 국내 상황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뭐 공중보건 역량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손 씻기율이라든지 마스크 착용률이라든지 또 공중보건 의학적인 그런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 치료하는 그런 율들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추적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우수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정말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는 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라도 저희 국민들이 조금 더 또 대전, 충남, 세종 시민들이 더 중요하게 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누로 이제 손 깨끗이 씻는 거 그게 첫째가 제일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침 예절. 그리고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하고요. 의료기관 방문 시 그게 필수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류가 모든 생물의 꼭대기에 섰지만 바이러스는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지구의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또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영화 사스 10년제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공포에 대한 극복이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우리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공포, 혐오보다는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